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 대통령이 본래 내주에 독일하고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수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3월 20일 날 일본 총리가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이 셔틀 외교에 대로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 오늘 발언들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네요. 다시 한번 선관위에 대해서 이 투표 관리관이 사전 투표 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라. 예, 그 법대로 하라 이거죠. 요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고,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말이죠.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법조인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재명이는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고요. 그리고 이 김만배,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의 그 시작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여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 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통과를 시켜달라고 로비를 했어요. 그 로비 대상이 최윤길 성남시 의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판이 있었는데 1심에서요. 전부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자, 그래서 김만배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그리고 최윤길 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죄는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은 뭐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재판장은 누구냐면은요, 신진우 수원지법의 부장판사가 냈는데, 그 신진우 부장판사는 누구냐? 바로 이제 이화영 재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재판 지연을 더 이상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현 대법원장이 취임 가장 중요한 일종의 대국민 공약이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화영 재판장은 이 신진우 이 부장판사가 본래 이번에 이동이 되어 있는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수원지법에서는요, 이 사건을 계속 재판하도록 유임시키기로 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김혜경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에서요, 즉각적으로 오늘 기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김혜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항소심에서 이 배소연 비서관이 그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법가까지도 마찬가지다. 자, 이걸 보면, 야, 이런 인간한테 굽신굽신하면서 공천받겠다고 난리를 치는 민주당 의원들, 야,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민주당에서도 요새 그러대요. 조국 창당했는데 이 조국 정당한테 이 비례위성장당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대. 아니, 자기한테 불리한 거, 이거 불리한 거 또 유리한 거, 이거를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데 이걸 안 받을 경우 이제 논란이 야기된다. 이런 거는요, 그럴 때는 국민 눈높이를 따져요.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가 있나 싶어요. 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20일 날 서울을 와서 일종의 이제 셔틀 외교죠. 이미 뭐 작년에 윤 대통령이 딱 돌파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다음 달 3월 20일 날 서울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리는데 LA 자더스하고요, 샌디에고 파드리스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를 지금 양 정상이 관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샌디에고 파드리스에는요, 이 한국인 메이저리거인 김하성 선수가 있고요. LA 다저스에는 일본의 메이저리거인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FNN 온라인 매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이 일본 총리의 방안은 그야말로 이제 셔틀 외교 일환이다.
그래서 이 한일 양국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 문제도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뭐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한 협력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을 제안했고 정세를 살펴서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일본 언론이 이 추측 기사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20일은 오타니 쇼헤이의 다저스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움직임에 이목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논의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일본 언론은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이거 뭐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한일 정상의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이후에 이제 이 보도하는 것이 동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딱 잘라서 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중 예정됐던 독일에 대해서는 이제 국빈 방문, 그리고 덴마크에 대해서는 공식 방문인데, 이런 이 방문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갖다가 수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수년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총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취임 이후 작년까지 총 16차례 해외 방문을 했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하고 덴마크하고요, 이 연기 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기해서 방문이 이루어지는 일정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요인 때문에 이제 검토를 지금 수년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리고 지금 이제 2월 그러니까 내주가 되면은요, 2월 이제 19일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4월 10일 선거잖아요. 자, 이렇게 촉박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가 뭔지 저도 잘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었나?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가 이제 외교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형적으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상회담을 추진한.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사전투표는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인사한 후에 반드시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해라. 여기에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비대위 회의에서도 얘기하고 관훈 토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7일날 관훈 토론회, 그리고 이제 바로 13일 어제 비대위 회의, 오늘 또요 사전투표 날인을 직접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어요. 자, 왜 그러냐? 아니, 본투표에서도 직접 날인하는데 사전투표가 그러면 덜 중요하다는 얘기냐? 본투표 못지않게 사전투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투표에서만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을 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도 똑같이 등가성을 인정을 해서 이 도장을 찍어라. 이거를 강력히 오늘 또 요구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할 수 없는 이런 주장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본질 중에 하나가 선거이고 선거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도 본질이다. 그래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간에 이 가치가 동일한 다 같은 한 표 아니냐. 이러면서 왜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대해서 본인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서요,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국민께서 이 선관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투표 용지에 도장을 일일이 찍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관위 반응을 보면은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하지 못하는 사전투표 구조상으로 보면 직접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시간을 증가시켜서 유권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수천 명이 방문하는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방식을 쓰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날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이 배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게 그래서요, 이제 법대로 하지 안 하고 있는 이유. 이거는 그동안에 이 헌재하고 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관리관 인쇄 직인도 적법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당시 딱딱 찍지 않고 미리 인쇄된 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도 적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판결이 결국은 선관위의 반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디에 가서도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잖아요. 본투표는 자기 거주에서만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주소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투표 용지를 인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투표에서는요, 미리 인쇄된 투표 용지가 한 100매 단위로 관리관 도장을 미리 다 찍어올 수 있는데, 사전투표는 여러 대의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서로 다른 용지가 계속 출력되기 때문에 도장을 미리 찍어둘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선관위의 반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바로 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로비스트 김인섭.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비는 성관 로비였다. 그리고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이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라고 판단했는데 정상적인 법정이라면 로비스트보다 이재명이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옳은 얘기죠.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은 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해봐라. 어제 본인이 등장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오늘 최고위에서 하하호 웃기만 하고 답을 안 하시던데 도망다니면서 직접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를 왜 하냐.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데 로비스트 김인선 씨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천준호 비서실장 홍익표 원내대표 돌려가며 저 공격하라 하던데 과일을 홍익표하고 천준호가 먹었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 경기지사 시절에 법카로다가 과일 1,000만 원치를 사 먹었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직접 해명하라. 이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조국이가 신당 장당을 하는데 그러면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대꾸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언 유착 사건은 권력과 일부 언론이 권언 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공작한 것이 본질 아니냐. 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동재 기자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창피함을 모르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그리고 전과 사범의 수많은 중범죄로 재판받기 바쁘고 수사받으면 휴대폰 숨겨야 한다고 강의까지 하던 이재명이가 지금 대표로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 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2심 실형을 받고 민주당 이중대가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조국 그리고 이 위성정당 시장판에 한몫 띄워보려 하는 극렬한 친북 종북 성향의 운동권들까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진영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왜 우리가 절실하게 이겨야 하는지 다짐을 하게 된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이 한동훈 위원장을 갖다가 양두구육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억으로 끌려고 했던 말 또는 또 하는 분들이 많으니 즉 관심 끌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 특별히 말을 안 하겠다. 그래서요.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이 개혁신당에 갈 수 있는 이 우려가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그 정도의 정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다. 예. 아주 말을 잘해요. 예. 한동훈 위원장 말을 아주 명확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의회 의장이었던 그 의장이죠. 예. 최윤길 전 의장인데 최윤길 의장한테는 징역 4년 6개월이 그리고 로비를 한 김만배한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 구속은 안 했어요. 신일우 부장 판사가. 자, 그래서 그 법정 구속을 안 한 이유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 예. 자, 그래서 법정 구속은 안 했는데 이 김만배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게 2012년도 3월 달인데요. 그때 최윤길 의장한테 이 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해서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대가로 뭘 줬느냐? 이 최윤길 의장을 갖다가 2021년도 2월에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 지급을 약속했고 급여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길이는 2013년도 2월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요. 전자투표에서 의결 종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서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해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자, 이거 뭐 제대로 이제 뭐 판결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화영 재판장, 이 신진우, 이 재판장인데요.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임기가 연장이 돼서 계속해서 이화영 재판,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을 맡도록 되어 있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화영한테는 하나의 이제 일격이 되는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재판장하고 옆에 배석판사 3명이 모두 인사이동의 대상이 됐는데요. 재판장은 그냥 놓아두고 이 배석판사 2명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지연이 됐죠. 예. 요 재판 지연을 더 이상 이제 막아야 되겠다. 이런 법원의 이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김혜경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혜경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소연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요.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원 고부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어요. 자, 그래서 이 확정 판결한 내용이 뭐냐? 이거는 바로요. 2021년도 8월 2일 날 이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요. 김혜경이가 민당 관련 인사 3명하고 밥을 먹었어요.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6명의 식사비를 이 배소연 비서관이 냈어요. 지불해 줬어요. 10만 4천 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회를 금지한 이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밥을 사준 거 이건 기부행위고요. 근데 이렇게 밥을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밥 사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이제 이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요 2개로 재판이 진행돼 왔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래서 이 김혜경이는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는데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부로. 예, 그리고요. 그리고 2018년도 7월부터 2021년도 9월까지 이 김혜경이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가로 결제했다는 혐의. 이게 이제 배임 혐의잖아요. 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이 배소연이가 별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8월 2일 날 6명 식사비 10만 4천 원이 핵심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배 씨, 요 배소연, 그러니까 수원 비서가 이렇게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 김혜경이 유죄. 그리고 이재명이도 또 여기에서 유죄가 분명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전부 유죄로 나오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 사건도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 이외에 거짓 진술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요. 이거 이제 유죄가 떨어진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부인의 김혜경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당 대표직을 사수하고 있는 이재명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거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